남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나면서 우리나라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먹거리 좋고 점점 더 많은 곳들이 깔끔하고 분위기 있게 개발 중임을 느껴요. 게다가 비수기의 여행을 다니니 한적하기까지 합니다. 진도를 가는 길에 영광에 들러 점심을 먹고 목포에 들러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근대 유적지를 보고 진도에 도착한 후 다음날 나주로 향합니다. 나주 구 시내로 들어서서 나주 향교를 찾아갑니다. 물론 아무도 없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외산문,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겨 있네요. 대소인원 개하마, 누구든 모두 말해서 내리라고 적혀 있는 하마비가 있어요. 11월 수능 시험을 치고 수시 결과 발표가 나고 이제 정시를 지원할 때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럼 옛날 학생들은 어디서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향교는 향에 있는 학교, 지방에 있는 유학교육기관입니다.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지방학교를 학교라고 부르다가 13세기부터 향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나주향교는 고려시대 세워졌다고 하지만 고려시대 모습은 확인할 수 없고 조선시대 중건과 중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잠겨 있으니 옆으로 돌아가면서 찍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외산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내산문이 나옵니다. 내산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에 동무와 서무가 있고 대성전이 나옵니다. 향교는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과 공부를 하는 강학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나주 향교는 이렇게 제사 공간 대성전이 먼저 나옵니다. 대성전,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공자 이외에도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중국의 5대 성현과 양쪽에 있는 동무 서무에는 중국의 현인 이외에 설총, 채치원, 정몽주 등등 우리나라 18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주 향교의 대성전은 보물 394호예요. 대성전을 들어갈 수는 없고 옆으로 가다 보니 강학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학생들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공부하는 건물 명륜당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명륜당. 서울 해화동 성균관 대학교 안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이 있고 그 안에도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명륜동이었죠. 명륜당이라는 이름은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든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나주향교는 일반적인 향교와 달리 한양의 성균관과 같은 구조로 대성전이 앞에 있고 명륜당이 뒤에 있는 전묘 후학의 형태입니다. 다른 향교는요. 일반적으로 전학 후묘, 즉 명륜당이 앞에 대성전이 뒤에 있는 배치입니다. 해화동에 있는 성균관과 비교해 볼까요? 규모가 커서 그렇지 배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연구자들은 명륜당이 대성전 앞에 세워진 지방 향교의 경우 조선 중후기에 건립된 곳으로 향교가 넓은 평지가 아니라 언덕에 자리 잡다 보니 뒤쪽에 명륜당을 세울 경우 대성전을 내려다보는 것이 격식, 예에 맞지 않아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한양은 왕이 직접 문묘 제례에 참여하느라 대성전이 앞에 있지만 지방의 문묘는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뒤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묘, 뒤에 학이 있는 전묘 후학의 배치 형태는 나주향교, 경주향교, 전주향교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명륜당이 있는 강학공간은 유생들의 기숙사, 동제와 서재가 함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토지와 노비를 내립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유생들은
군역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지방관와 가까운 곳에 설립하여 지방관은 향교를 관리, 감독하고 인재를 발굴할 책임을 집니다. 국가에서 볼 때 과거 제도는 인재를 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니 이곳에 내려보낼 교수, 훈도의 수도 상당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근에 중앙에서 사신들이 고을에 방문하면 숙소로 이용되었던 금성관도 있습니다. 이 금성관도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이곳에 다녔던 교생들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양반 자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중종 이후 양반 자제 이외에 입교자가 생기자 양반은 액내 교생, 그 외는 액외 교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교생에 대해 군역을 면제하고 우수한 교생은 포상하는 특권을 부여하면서 양교의 입학과 지속적인 취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동제에는 양반이 거하고 유생이라 불리며 서제에는 중인, 서얼 및 상민층이 거하면서 교생으로 불렸습니다. 게다가 향교 교육이 군역 면제,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었고 양반들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피하게까지 되었죠. 부정적인 면이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나주 향교는 성종 때인 1480년 교생 10명이 동시에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서니 한가함을 느끼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학생들, 아니 수백 년 전 이곳 기숙사에 거하며 과거 급제를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했을 위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참, 전주향교는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찍은 후 전주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